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를 박살낸 그 인물. 오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푸틴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어린이 공산당 가입도 또래에 비해 늦었다고 하죠. 피오네르라고 불리는 어린이 공산당은 공산권판 보이스카우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중국, 북한을 포함해 30개국 이상의 피오네르 조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푸틴은 이 피오네르에 간신히 들어가긴 했지만 불우한 가정 환경 탓에 비행 청소년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부모와 스승들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운동에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달라진 학교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죠. 어린이 푸틴의 장래 희망은 다름 아닌 스파이였습니다. 선전물에 등장하는 영웅적인 첩보원의 모습을 매우 동경했고 결국 꿈을 이뤘죠. 어린이 공산당 활동부터 불우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허름한 집에서 미래를 꿈꿨을 어린이 푸틴의 모습은 평범한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어쩌다 푸틴이 전쟁을 끊지 못하는 잔인한 지도자가 됐는지는 맨 마지막에 소개할게요. 현재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전신인 KGB 국가보안위원회에 취직한 푸틴은 꿈에 그리던 요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평소 스스로 KGB 요원이었음을 은근슬쩍 자랑스럽게 내비쳐 왔었는데요. 하지만 푸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이와는 사뭇 달랐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스파이는 위장에 능하고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누구보다도 겁나 폼이 나는 인물이죠. 하지만 당시 동독으로 파견된 푸틴은 대체로 평이한 사무직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예컨대 서류를 정리하거나 사무실 냉장고에 독일 맥주를 채워넣는 일 같은 거였죠. 물론 푸틴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엄청난 위장이었다고 실드를 쳐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블랙 요원과 사뭇 달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KGB 요원으로서 각종 무기에 대한 훈련은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푸틴이 걷고 있는 영상을 보면 왼손은 평범하게 움직이지만 오른손은 깁스를 한 것처럼 몸에 착 붙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KGB 사복 요원들이 언제든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받은 훈련 때문이라는 설이 있죠. 이토록 KGB를 자랑스러워했던 푸틴 요원, 구소련이 붕괴한 후에는 생활고를 겪었고 무허가 택시기사로 잠시 일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에 동독에서 돌아온 푸틴은 방황의 시절을 보내다가 레닌그라드 시청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시장의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부시장 자리까지 꿰찼고 이후 정치에 눈을 돌려 보리스 옐친의 선거 캠프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하는데요. 1999년 보리스 옐친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후계자로 푸틴을 지명합니다. 당시 푸틴의 인지도가 얼마나 낮았는지 사람들은 블라디미르 후?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누구라고? 라며 반문할 정도였다고 하죠. 지금이야 러시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지만 당시만 해도 알려진 것이라고는 개처럼 충성스럽다, 있는 듯 없는 듯한 나방 같다 등의 평가뿐이었습니다. 이런 푸틴이 단숨에 인지도를 올리고 지지율까지 얻기 위해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전쟁이었죠. 1999년 모스크바 아파트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푸틴은 이 사건의 배후로 체첸을 지목합니다. 당시 체첸은 끊임없는 독립 요구와 영토 다툼으로 러시아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푸틴은 모스크바 아파트 테러를 명목 삼아 체첸 공화국 수도인 그로즈니를 침공합니다. 제2차 체첸전은 이듬해인 2000년 러시아의 승리로 끝이 났죠.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얻은 푸틴은 이 전쟁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스크바 아파트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푸틴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따라다니고 있고요. 국가를 막론하고 전용 굿즈를 가진 대통령은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굿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쓰여진 빨간 모자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싸게 팔기도 했다네요. emmanuel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티셔츠와 컵, 팔찌를 팔았고요. 푸틴의 대표적인 굿즈는 바로 달력입니다. 특히 상남자 스타일의 사진을 모은 달력을 주로 출시해 왔는데 아이나 고양이를 안고 있는 스윗 푸틴도 있고요. 잠수부 푸틴, 파일럿 푸틴, 말 타는 푸틴 등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푸틴의 선전 문구도 함께 적혀 있는데 러시아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재능 많고 아름답다. 우리 러시아 군대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군대지만 무시무시하다 등의 주옥 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병맛 오브 병맛인 푸틴의 달력은 푸틴이 원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대내외로 선전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요. 2019년까지는 친근한 국가 지도자의 면모를 강조했다면 2020년부터는 강대국의 지도자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부각하기 위해 애쓴 게 역력한 달력을 내놓고 있죠. 2022년에도 푸틴의 달력은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배송비 포함 5만 원대의 해외 구매가 가능합니다. 체첸을 아작내는 전쟁으로 인지도를 얻고 대통령까지 된 푸틴. 그런 푸틴은 누구를 롤모델로 여겨왔을까요? 푸틴은 대통령이 된 이후 전기 작가와 한 인터뷰 자리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로 나폴레옹을 지목합니다. 어이없는 대답이었죠. 러시아를 침략했던 인물을 좋아한다는 러시아 대통령이라니요. 하지만 푸틴의 대답을 들으면 그야말로 소름이 돋습니다. 푸틴은 왜 나폴레옹이냐는 질문에 영토를 확장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거든요. 영토 확장에 대한 푸틴의 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푸틴이 자신의 꿈을 벽돌 깨기 하듯 하나씩 이뤄나가기 위해 확고한 대통령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대통령 일기 시절에는 반푸틴 성향의 신흥 재벌이자 러시아를 무대 뒤에서 쥐고 흔들었던 올리가르히를 척결했고요. 러시아 지하에 매장된 석유나 천연가스 등 천연 자원을 드디어 제값을 받고 유럽에 팔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이 시기 러시아는 연 8%라는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푸틴의 지지율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 치솟았죠. 이후 재선에 성공했지만 러시아 헌법상 3년임은 금지됐었기 때문에 절친이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은 총리 자리에서 꼭두가시처럼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책처럼 2011년 9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푸틴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죠. 이후에 그 유명한 총선 부정선거가 발생합니다. 푸틴이 반드시 이겨야 했던 그 총선의 총 득표율은 146.47%. 개표 방송을 진행하던 앵커도 100%가 훌쩍 넘는 득표율에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던 그 선거. 푸틴이 자신의 통합 러시아당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조작했다는 설이 지배적이죠. 그렇게 푸틴은 무사히 선거를 치렀고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2036년까지 재임이 가능하도록 법적 조치도 모두 마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4일 푸틴은 자신의 가장 큰 열망이던 영토 확장을 위해 그리고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누구보다 평범했고 나방처럼 눈에 잘 띄지 않았던 푸틴은 결국 훗날 가장 잔혹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